오래전에는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 합의후 사건이 항소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요. 인천지방법원 합의후 사건도 항소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갔으나 지금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사실상 인천고등법원이 신설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춘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과거에는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 엄청 컸으나 지금은 많이 지방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 의정부 합의 사건은 항소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오고 있으나 이것도 나중에는 의정부에서 해결이 되겠지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 말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결정, 명령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한 불법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법은 상고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심 결정 명령에 대한 불법은 항고, 2심 결정 명령에 대한 불법은 재항고라 합니다. 참 어렵지요. 알아두시는 김에 항소 기간, 상고 기간도 보시지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14일,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7일입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형사사건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 서로 다릅니다. 또한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일불산일이라 하고요.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됩니다. 민사 가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전부 이겼거나 전부 졌다면 누가 늦게 받는지 경연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은 판결문을 일찍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하루라도 늦게 받아서 항소, 상고도 천천히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어서 양쪽이 다 항소할 수 있다면 누가 늦게 판결을 받을지 경연 대회가 열립니다. 하루라도 늦게 판결을 받아야 항소, 상고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판결뿐만 아니라 강제 조정 결정, 화해 공고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은 날로부터 2주인데 상대방보다 하루라도 늦게 받아야 이의 신청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송달받은 문서를 안 열어보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 번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판사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가족이나 지인들은 탄원서를 각 제출합니다. 구속 피고인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 반성문을 써서 내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 시골 같으면 지역 주민들 수십 내지 수백 명의 탄원서를 이름만 빼곡히 적어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 탄원서가 감형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기록은 방대하여 반성문, 탄원서 말고도 볼 것이 많은데 반성문, 탄원서를 자세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빨간 줄을 쳐주세요.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또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검사나 변호사도 모든 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모르는 것을 항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처벌받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런 것을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전에는 헌법, 형법 등 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된 법령이 수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0만 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특별법상 범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